주식시장을 흔드는 이것만 알아도 수익 난다. 이게 뭘까요? 이거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좀 하고 있죠?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배추, 이걸 볼 필요가 있죠. 배추 가격이 오르면 금치라고 합니다. 이 배추 가격이 왜 오를까요? 김치가 몸에 좋아서 그 가격이 올랐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보통 배추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배추 농사가 헛떡돼서 이것 때문에 보통 배추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듯 배추 가격을 결정하는 건 김치 유행 이런 게 아니고요. 배추 농사 호떡 이 이유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배추 농사가 안 되면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수요와 공급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표죠. 주식시장에도 기본 중인 기본입니다. 자,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주식을 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주식시장 2021년 6월 기점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경기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주식시장의 공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우려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공급은 바로 돈입니다. 돈의 공급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돈의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 시장의 호재. 시장에 좋은 일 있다. 요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대출 가격입니까? 혹은 전쟁 때문입니까? 아니면 금리 때문입니까? 금리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 금리가 그 목을 재고 있습니다. 자, 1번 시기 어떻습니까? 코로나 발생했죠. 이때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 덕분에 각 국가에서는 제로금리까지 낮췄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엄청 풀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가 엄청 낮아졌죠. 시장에 돈이 엄청 풀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1년 6월 기점으로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죠. 달러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전부 다 영향을 받죠. 22년 1월 기점으로 점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려되는 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왜 다시 금리를 올릴까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 그러면 요즘 전부 다 물가 많이 올랐죠. 그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잡아줘야 되죠. 이거는 처음부터 예견된 수준입니다. 금리를 낮췄다가 올리는 거. 당연히 처음부터 예고돼 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겁나서 이렇게 주식 파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배임의 달걀 모형입니다. 금리 저점에서 고점으로 갈 때 부동산 매도하고 주식 투자한다.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비싸지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비싸져서 주식 투자, 돈 빌려서 하는 게 더 불리하지 않나 생각되실 겁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런 이유로 이때 주식 투자하라 이겁니다. 자, 금리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죠. 요거는 어떤 수순이냐? 요 달걀 이론에서 보시면 금리 이만큼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금리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수순으로 점점 완급 조절하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금리는 아주 저점에 있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주식시장 나간 분들 있죠. 그분들 다시 들어올 걸 저는 확실합니다. 언제냐고요? 그거는 금리 한 보따리 올라가고 주식 호황기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요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이자가 비싸지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시중에 4%까지 올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4%까지 올렸죠. 이거 언제까지 올릴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올리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더 올라갈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까? 금리 올릴 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다 했죠? 지금 이 정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 낮출 게 더 많이 남아있죠?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금리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또 돈이 돌죠? 이런 금리 내릴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서서히 반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경제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금리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금리는 배출 공급과 같습니다. 이 금리가 모든 것의 핵심 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 공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 금리 지금 어디서 결정하나 이런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경기 안 좋아서 다 망한다, 전쟁 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금리로 간다 이거지요. 따라서 이런 것들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 나와도 금리 떨어지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은 예로 예전에 부동산 가격 내리려고 엄청난 정책을 썼죠. 100개 썼습니다. 그 100개 쓸 때 부동산 가격 오히려 올랐지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책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 죽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만큼 금리가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경기를 쥐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금리뿐입니다. 이렇게 핵심에 집중하시고 크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언제 올라갈지 눈에 보입니다. 금리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다시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가 반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포스트라인 달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직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금리 작은 흐름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먹어야지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내일의 날씨를 못 맞추죠. 하지만 다음 계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과 주식 투자는 같습니다. 이 작은 흐름에 또 금리 떨어질 거라고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호떡되는 거죠. 큰 흐름에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장기금리가 높아질 거고요. 경기 좋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진짜 주식 시작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자, 이런 거는 참고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에서도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높아지는 기업, 그 기업에 집중하시면요, 주식시장 반등할 때 여러분들한테 더 큰 수익을 줄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금리를 보자 이겁니다. 금리 앞으로 오를 날보다 떨어질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뉴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변화입니다. 돈이 시장에 돌게 하는 핵심 키죠.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걱정 마시고요. 매일 월급 나오는 거 계속 좋은 회사 사모으십시오. 이렇게 주식시장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하는 우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큰 흐름에 투자하시면 성공합니다.